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건드려도 되나 싶은 동덕여대 사태입니다. 지금 만만치 않죠? 그렇죠. 사실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식일 겁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거라는 이제 소식에 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시위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이게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이제 남녀공학에 대한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 21일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좀 일단락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 다시 논의를 할 때 학생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학교 측은 이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랑 수업 전면 재개에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근데 이제 총학생회 측이 남녀공학 전환이 이제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는 이제 계속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근데 이번 동덕여대 시위는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보셨나요? 저도 보긴 봤어요. 네. 이렇게 근조화환을 보내고 과자물 바닥에 늘어놓고 이런 서명 운동을 하는 좀 일반적인 시위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초대 이사장의 흉상에 떡볶이나 계란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네. 또 교수와 학생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좀 폭력적 형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학생회 측은 레커칠이나 학교 본관 점거는 학생의 주도하에 진행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학우들의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한 거지 학생회가 지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했던 간에 어쨌든 피해는 좀 크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위로 대학이 입은 피해 금액만 54억 원입니다. 또 이게 동덕여대에서 피해 금액 현황을 밝힌 건데 네. 표를 보면은 이제 취업 박람회 손상 경비가 7,586만 원.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 10개 참여 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도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또 이렇게 건물에 낙서하고 더럽힌 것에 대한 이제 건물 보수나 청소 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20억에서 50억 원까지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학내 갈등이 학교 밖에서는 젠더 갈등으로 번졌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반여성주의 단체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는데 신남성연대가 지난 16일부터 이제 다음 달 14일까지 동덕여대 앞에서 4주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도 했고요. 네. 시위를 참여하는 학생을 폭도라고 규정을 하고 또 신상을 털겠다 이렇게 좀 위협을 가했는데요. 또 시위와 무관한 이제 남성들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공포심을 형성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그래요. 사태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이 사건의 좀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달이 매주 화요일마다 동덕여대에서 교무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11월 5일 교무회의 직후에 한 커뮤니티에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회의에 참석한 몇몇 교수가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회의 시간에 나온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돈 거죠. 그래서 이틀 뒤인 7일에 총학생회 측에서 이제 직접 대학 본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공식 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답변을 받고 다음날 8일에 총학생회 측이 이제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학생들이 이제 본교에서 올해 외국인 남학생 6명을 받아들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동덕여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화 전공을 신설했는데요. 이 신설은 이제 본교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어교육원 수료생들이 네. 본교 학부에 이제 입학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추고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남학생 6명을 받아들인 걸 알게 되면서 네. 그냥 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이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고려는 하고 있으나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남학생이지만 남학생이 6명이 들어왔어. 네.
이거는 고려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서기 시작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일부터 학생들이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건데 공학 전환 반대가 다른 여대까지 번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신여대 총학생회 측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대자보입니다. 네. 성신여대에도 똑같이 외국인 대상으로 개설된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모집 요강을 공개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고요. 숙명여대, 한양여대, 서울여대 같은 다른 여대 학생회에서도 입장문을 이제 발표하고 연대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대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대학교들이 이제 외국인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 학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이제 진학 인구의 감소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수능 응시자가 52만 2,670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한 18,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의대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늘었다고 네, 볼 수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네. N수생들이 특히 많았다고 해요, 올해는. 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의대 때문에 영향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응시자 수는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수능 응시생이 94학년도 1차 수능 때 한 71만 정도였는데 네. 이게 점점 오르다가 2000학년도 수능 때는 86만 8천 명으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점점 낮아지더니 2005학년도에는 57만 4천 명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한 차례 반등이 있긴 했었는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40만 대까지 낮춰졌고요. 물론 이땐 코로나 영향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만 봐도 학생 수가 감소한 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6세에서 21세 학령 인구를 보면요. 감소 속도가 한눈에 봐도 엄청난 걸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 속도로 감소된다면 2060년대에는 총인구의 8.9%, 네. 377만 명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학생 수도 좀 부족을 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특히 지방 대학은 더 심각한데요.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 대학을 더 선호를 하면서 지방 대학은 신입생을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은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5.9대 1입니다. 네. 근데 서울권 대학 평균 경쟁률이 18.7대 1인 걸 비교했을 때 한눈에 봐도 엄청난 격차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이제 서울권으로 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네. 대학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텐데 어쨌든 대학교는 아무리 교육의 산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이 적자 상태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건 하나가 동덕여대 네.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여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대학생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과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전국의 대학교들은 학령 인구 이제 감소에 따라서 대학생들이 공학으로 전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모집 단위를 좀 통폐합하는 등의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네. 울산대는 2024년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관현악과나 철학과, 상담학과 등의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부산대는 사범대학 내에 불어교육학과랑 도거교육학과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대 역시 2025학년도 학칙 개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학과랑 법학부, 그다음 전자전기공학부 등 6개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근데 특히 대구대 사회학과는 1979년도에 설립됐대요. 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라고 하는데 폐과 결정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사회학과의 가치를 좀 재조명하기 위해서 학술제 메모리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이름이 대구대학교 사회학과고요. 네. 고인의 책상 위에는 사회학과 학생들의 4년간 배워야 할 전공 서적들이 놓여 있고요. 네. 또 이 추모 공간에는 다른 대학 사회학과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학과가 4,108개입니다. 많네요.
엄청난 숫자고요. 네.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인문사회학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763건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옛날엔 워낙 이과 계통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문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네네. 재미삼아서 밈처럼 했는데 이게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4,000개가 넘는 학과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논의 초기부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러한 갈등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말은 합니다.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동덕여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연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18일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 본부가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이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구나. 네. 이런 불안감이 좀 학생들에게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기물파손을 하거나 오물테러 등의 행동들이 이제 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사실은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뭐 상황이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시위로 인해서 이제 피해 복구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요. 그럼 그동안 학생들이 좀 공부할 공간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능이 막 끝났잖아요. 막상 이제 입학할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인터넷에 학교 입학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내가 갈 학교 이미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양쪽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학교도 학생이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통보한 식으로 내비쳐졌다는 게 네. 이것도 문제 같고요. 반대로 학생들도 학교가 유지되지 못하면 배울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54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학교에 입혔다고 하는데 돈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 돈을 더 쓰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지루한 얘기 이제 그만해라 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요즘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덕여대 사태에서 보여줬던 그 과격한 시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앞으로의 사건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워낙 예민해서 속 시원하게 듣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압권팀에서도 수위 조절하느라 애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버버튼 언박싱도 같이 진행할 텐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압권 첫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금요일 2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압권이었습니다.